공감이가 마음 친구들과 앉아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이들이 먼저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뭘 하는 것 같은지, 이 아이들이 지금 무슨 얘기하는 것 같은지 표정을 보고 상황을 보고 추론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 스토리텔링에서는 공감이가 자신의 마음 친구들, 마음 밖으로 나와서 눈에 보이게끔 구체화되어 있는 마음 친구들과 테이블에 앉아서 이 마음 친구들의 하소연을 듣는 거예요. 이 화남이는 공감이 너는 평소에 나를 되게 부끄러워하는 것 같아. 내가 막 좀 나오려고 하면 자꾸 나를 이렇게 밀어 넣으려고 하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공감이가 화라는 감정을 그렇게 대해왔나 봐요. 그 다음에 슬픔이가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너는 나를 되게 부끄러워하는 것 같다. 내가 자꾸 눈물 나려고 할 때마다 나를 자꾸 치워버리려고 한다. 눈물을 못 흘리게 막 한다. 공감이가 슬픔이라는 감정을 그렇게 대했나 봐요. 이런 식으로 공감이가 감정들을 어떻게 대했었는지 이 감정 친구들의 마음을 헤아려보는 시간을 가져보고 있습니다. 그럼 놀이로 연결을 해볼게요. 활동판을 보겠습니다. 활동판에는 공감이와 마음 친구들이 있어요. 공감이가 이 마음 친구들을 내려다보고 있죠. 스토리와 연결해서 앞으로는 공감이가 이 마음 친구들의 마음을 잘 알아주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살펴보는 거예요. 슬픔이는 언제 나한테 슬픔에 대해서 말하고 싶었을까? 내가 잘 들어주지 못했었는데 슬픔이는 언제 이렇게 슬펐을까? 스티커에 보면은 상황 그림들이 있어요. 아이가 보고 이거는 슬픔이의 마음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스티커를 골라서 슬픔이의 머리 위에 말풍선 스티커를 붙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생각하는 거예요. 공감이가 화남이는 내가 화남이를 부끄러워한 게 아닌데 싫어한 게 아닌데 내가 어떨 때 화남이의 마음을 잘 알아주지 않았을까? 화남이의 마음처럼 보이는 상황을 골라보는 거예요. 스티커에 보면은 화가 난 상황들이 있을 겁니다. 그거를 보고 골라서 화남이의 머리 위에 붙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이 감정 친구들, 이 마음 친구들의 마음이 어땠을지, 언제 나한테 말을 걸고 싶었는지, 내가 외면하진 않았었는지, 잘 알아주고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 위해서 내 감정을 이 마음 친구들의 감정으로 투영해서 보는 거예요. 이거는 무엇을 하는 활동이냐면 감정을 객관화하는 겁니다. 이 놀이 이후에 연계되어야 하는 일상적인 연습은 무엇이냐면 아이가 막 화를 내요. 왜 그렇게 화를 내고 있어? 그렇게 화내면 돼?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네 안에 화남이가 지금 뭐라고 해? 화남이가 지금 얼마나 화난 것 같대? 이렇게 약간 제3자처럼 물어보시는 거예요. 성인들도 감정 코칭을 할 때는 나와 감정을 동일시하면 이걸 객관적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감정을 조금 떼어놓고 지금 내가 이 감정이 맞나? 지금 내가 얼마큼이나 이 감정을 느끼고 있지? 이 감정을 잘못 느끼고 왜곡하고 있진 않나? 이 감정을 지금 둘러싸고 있는 맥락은 뭐지? 이런 거 살펴보고 자기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감정을 객관화해서 보는 거, 나를 낯설게 보는 거, 이런 작업들을 합니다. 이 활동은 아이들에게 그 객관화를 알려주기 위한 거예요. 아이가 자꾸만 마음에 안 들면 자지러지게 징징거려요. 그러면 왜 그렇게 시끄럽게 해? 왜 이렇게 징징거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네 마음에 징징이가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징징이가 지금 뭘 하고 싶대? 정확하게 말을 좀 해줘 봐봐. 이렇게 아이가 자기의 마음을 전달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감정을 객관화해서 보는 거예요. 그냥 내가 불만이 막 쌓여있는 상태인데 다르게 질문 던지는 거예요. 왜 그래? 왜 짜증내고 있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네 마음 안에 있는 짜증이가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왜 그런 거야? 그러면 아이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 마음 안에 짜증이를 상상하면서 얘가 지금 왜 짜증이 났는지를 자기한테 물었을 때보다 좀 더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감정 객관화의 연습은요, 우리의 감정을 잘 알기 위해서 하는 건데, 사고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상상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상징적으로 연상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마음 친구들을 떠올리고, 내가 이 마음 친구들과의 과거의 기억들을 연상할 수 있고요. 지금의 상황과 연계해서 지금 이 마음 친구들의 마음이 어떤지를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거. 이건 단순하게 그냥 느끼고 표현하고, 이 차를 넘어서는 사고의 과정을 요구합니다. 자기 감정을 잘 안다는 것, 다른 사람의 감정을 잘 헤아린다는 거는 그냥 착한 아이, 감정적으로 안정된 아이, 이것만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인지적인 능력이 발달되어 있어야 해요. 그래서 나를 볼 때도 제3자를 보듯이 이렇게 조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위에서 내려다보고 한 발짝 떨어져가지고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이 감정이 맞나?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이런 것들을 살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내 감정을 잘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거는 인지적인 능력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 활동도 마음 울타리와 마찬가지로 이 마음 친구들이 눈에 이제 보이지 않게 되더라도 아이들은 일상에서 상상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살고 있는 이 감정 친구들의 모습을 머릿속에 상상하면서 친구들의 감정에 대한 것들을 헤아려주고 설명해 줄 수 있게끔 그렇게 연습을 하면서 내 감정 객관화를 훈련하는 겁니다. 우리가 놀이치료를 하거나 할 때 인형 같은 것에 자기 감정을 투영해서 아이가 이야기를 하도록 해요. 그냥 아이한테 네 감정이 어때? 네 기분이 어때? 지금 그건 무슨 마음이야? 라고 했을 때는 어른도 답을 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도구를 통해서 이걸 매개로 해서 얘기하라고 하면 조금은 이야기하기가 쉽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도구를 활용해서 연습을 하고 이 도구가 나중에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이 연습이 일상에서 지속될 수 있게끔 몸에 배일 수 있게끔 그렇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놀이가 놀이에서 끝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일상으로 이어져서 이 도구가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도 이 도구는 아이의 머릿속에 그려줄 수 있게끔 양육자님이 계속 그 그림을 그려주셔야 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